네, 안녕하세요. 우선 영상 촬영은 금요일날 하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에도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또 정리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금요일에 올라가는 영상의 내용을 좀 총 정리를 하는,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건데, 이 두산로보틱스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어쨌든 큰 하락 추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 올라오는 흐름이. 근데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영상에서 보셨을 겁니다. 물론 제 시점에서는 이제 금요일 이제 오늘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주말에 볼 거니까요. 이제 하락하고 있던 이 상황에서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세가 나오는 이유는 명확하죠. 두산로보틱스가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두산로보틱스의 매출이 그래서 어떻게 좋아질 건데, 매출이 나왔을 때 과연 실제로 가져가는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 이런 단기 순이익은 어느 정도 될 건데, 이런 거였거든요. 그죠? 매출을 늘려주는 내용들은 그동안 이제 미국의 제조업 정책, 유럽의 제조업 업황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매출이 좋아지는 흐름이 이런 정책과 제조업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 제조업 밀어주고 있고, 제조업의 업황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두산밥켓의 영업망까지 함께 활용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늘어날 구조들은 세 가지가 있다. 바로 미국의 제조업 정책이고요. 실제로 좋아진 미국의 제조업, 유럽의 제조업, 물론 폭발적으로 좋아진 건 아니에요. 제조업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고 개선이 되고 있다. 딱 2단계인데 그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용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여기에다가 뭘 넣는 거죠? 바로 두산밥켓의 영업망이다. 영업망.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구조적인 성장도 노려볼 수 있고, 두산로보틱스 회사 자체만의 이런 성장도 함께 포함이 되면서 향후에 이제 두산로보틱스의 매출액 자체는 계속 올라갈 거다, 이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자,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거였죠. 지금 2025년도 1분기의 공장 가동률이 18% 정도 되는데요.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또 분기에 대한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공장 가동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가 줄어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지금 자체는 폭발적인 수요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후에 수원 공장의 생산 능력이 연간 10,000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장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실제로 두산로보틱스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요.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2분기 실적 나오고 하면은 이제 그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이후에 실적 발표 나오면은 제가 다 챙겨 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매출이 앞으로 올라가는 구조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은 만나볼 수 있다. 그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두산로보틱스가 얼마나 좋은 수익성을 보여주는지가 또한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뭐 이를테면은 지금 두산로보틱스의 매출 내용을 보시면요, 로봇 한 대당 발생하는 비용이죠. 로봇 한 대당 매출 단가가 2,360만 원인데, 이거는 이제 매출 단가고, 그러니까 원가가 낮아져야겠죠. 회사가 실제로 가져가는 순이익이 높아야 되는데, 그 순이익이 높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이제 부품의 내재화도 필요하고,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건 고부가치 제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단순한 로봇이 아니라 인공지능 솔루션이 탑재된 그 기술을, 그래서 지금 전문 인력도 채용을 하고 3분기에 연구개발센터를 통합을 할 계획이기도 하고요. 관련된 인력들을 대거 비용을 들여서 채용을 했고요. 3분기에는 이제 북미 지역에 있는 엔지니어링을 또 인수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지금 판관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 건데, 고정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뭘 위해서? 회사의 수익성을 위해서. 그죠? 그럼 우리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볼 수 있어요. 최근에 하락하다가 2025년 오토메디카 일정이 시작이 되면서 주가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향후에 나올 이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미국의 제조업 정책,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의 업황, 이런 것만 보더라도 당연히 시장은
두산 로보틱스를 주목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경쟁력, 여기에다가 또 주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매출의 성장 요건은 갖췄어요. 그 다음 순이익이다. 그래서 올라오는 거다. 매출 성장의 요건은 갖췄고, 얘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외형 성장이 나올 건데, 그럼 순이익은? 그래서 순이익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전문 인력 채용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또 연구개발 비용이라든지, 영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판관비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순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고부가치 기술을,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럼 결론은 나왔죠. 회사가 본격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하기 시작을 하고 공장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준비가 되었다는 거고, 그때 주가가 올라갈 거다. 그게 언제냐 한다면 그걸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걸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저도 아직까지는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회사는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이는 집단이고 단체이고,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 자체의, 두산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꼽히고 있죠. 맞나요? 이걸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존 웹 서비스와 함께 협력을 하고, 또한 이제 엔비디아의 기술을 활용해서 자사의 제품을, 경쟁력을 더 강화를 하고, 또한 이제 챗 GPT 역시 활용을 해서 이 협동 로봇 소프트웨어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생태계 구축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룹 차원에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10년 뒤에, 20년 뒤에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런 그룹 차원에서 투자를 하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이런 과정 속에서 주가가 올라갈 이벤트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아직까지는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성장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사의 BPS나 PER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고 적정 주가를 판단하는 건 올바른 접근은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이벤트들을 보면서 실제로 이런 걸로 공장 가동률이 얼마나 올랐지? 이런 거와 함께 접목을 해서 주가 대응을 세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급도 보고. 근데 어쨌든 지금 주가가 저점의 상승세도 그리고 단기적인 추세 상승과 거래량의 증가,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주가가 바닥은 지났다라는 것을 하나둘 지금 반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향후 좀 기대감이 더 증폭되는 내용들이 나온다면은 이제 8만원대 위로 올라서겠죠. 그죠? 8만원대로 올라서는 흐름이 나올 거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추가적인 이 두산 로보틱스의 본격적인 외형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올 거라 말씀드립니다. 오늘 두산 로보틱스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좋아요와 많은 응원 댓글들 잊지 마시고, 또 주말 동안에 아직 상담님한테 문자 안 보내신 분 있으면 꼭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